보다 스마트해지고 보다 글로벌해진 2020년.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건 아날로그와 레트로 감성이죠. 복고풍 감성들이 먹히고요. 손으로 직접 쓰고 어느 하나 똑같은 게 없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서점은 사라져도 헌책방은 다시 생겨나는 이유. 컴퓨터 디자인보다 직접 쓴 손글씨를 찾는 이유. 차 한 잔을 마셔도 레트로 분위기가 끌리는 이유.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감성 충전하고 싶은 이 계절. 아날로그와 레트로의 매력을 탐구해보는 시간 함께 하시죠. SNS에 매일 업데이트되는 소소한 일상들. 스마트폰 하나면 영상 통화까지 자유자재. 이런 요즘에도 손글씨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먼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가정집. 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를 하고 있는 정정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정미 작가의 최애 작업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어디 집안 곳곳에 자리한 작품들 먼저 만나볼까요? 이 작품을 서울에 있는 이산글씨학교 거기에 이제 필마당이라고 작가들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 작품씩 해서 하는 전시작인데요. 나태주 시인님의 시를 제가 쓴 겁니다. 이전까지 알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작품들. 네, 이 작품은 한글 패턴 캘리그라피라고 해서요. 글씨를 이제 조각보처럼 만들어서 이제 채색도 하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저는 이 작품을 이번에 봄 전시회 때 작업을 한 건데 화전지에 먹으로 글씨를 쓰고 모양을 딴 다음에 컴퓨터로 이렇게 포토샵 작업까지 해서 작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전시 중입니다. 캘리그라피를 보고 있자면 종이 구겨가며 손편지 쓰던 추억이 새록새록. 이런 소비 트렌드에 맞게 요즘은 단순히 글자를 예쁘게만 쓰는 기술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개성을 더한 작품들이 꾸준히 먹히고 있다고 하는군요. 펜의 특징이나 강약 조절을 이용하면 같은 문구라도 느낌이 완전 달라지는 캘리그라피. 자신만의 필체를 개척하는 재미도 쏠쏠하다는 것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필통 안에 있는 필기구는 다 사용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글씨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펜은 제가 좀 좋아하는 펜이고 주로 많이 쓰는 펜이에요. 요건 스펀지로 붓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동글동글한 글씨 쓸 때 훨씬 더 좋고요. 제가 좀 많이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보시면 붓끝이 목끝이 붓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예를 쓴다든지 정체를 쓴다든지 이런 글씨 쓸 때 훨씬 더 좋고요. 이 펜은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납작한 펜이기도 하고 요거는 좀 글씨들이 좀 각진 글씨들을 쓸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디 찬찬히 비교해 볼까요? 동글동글한 스펀지 펜으로 쓴 것과 각진 펜으로 쓴 글씨의 차이 보이시나요? 작게는 명암과 간판부터 미디어 대문 글귀, 글씨 테라피 등등등 캘리그라피의 세계는 더 창조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 정해진 룰이 없는 만큼 도전의 장벽도 그만큼 낮아졌다고요. 제가 오늘 요거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요걸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방향이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글씨가 이 방향이 틀리다 그러면 이걸 고치시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의 간격이나 위치, 크기에 따라서도 무궁무진하게 변하는 캘리그라피. 잘 쓰기 위한 요령이 있을까요? 보시면 라자의 방향이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근데 그 방향만 일렬로 맞추면 훨씬 더 글씨가 깔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샵을 연습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이렇게 해시태그 할 때 샵 많이 쓰잖아요. 그 방향대로 가로 세로 방향만 맞추셔도 글씨는 깔끔하게 보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그 방향대로 글씨가 써져 있어요.
자필로 글씨 쓸 일이 줄어들다 보니 글씨 연습용으로 입문하는 사례들이 부쩍 늘었다는데 캘리그라피의 첫 시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캘리그라피는 글씨를 쓰는 거잖아요. 누구든 글씨를 다 써요. 그 내가 어떤 글씨를 쓰고 있는지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내 글씨가 이거는 너무 못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내 글씨도 이거 누구한테 선물해도 이쁘겠다. 이 정도면 됐네? 이렇게 좀 자기 글씨에 대한 만족도가 좀 있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쓴 글씨를 조금만 이쁘게 따듬어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멋진 캘리그라피를 하실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하실 수 있는 게 캘리그라피입니다. 감성 하나만으로 힐링이 되는 캘리그라피의 세계. 손가락을 두드리는 타자 글씨보다 직접 쓴 손글씨가 끌린다면 여러분도 캘리그라피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이어서 찾은 두 번째 장소, 천원 코너부터 낡은 책들까지 서점이라기엔 수상합니다. 여기 헌책방이라서 그래요. 스마트 기기 하나면 수천 수만 권의 책을 담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출판 시장도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 그런데 오히려 책방이 되살아나고 있는 이유,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의 어릴 적 헌책방을 찾던 기억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서 헌책방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 보물찾기 하듯 절판된 책을 득템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학창시절 문학 감성을 되살려보는 재미도 있단 말씀. 헌책방이 주는 매력은 헌책방에 오면 추억이 깃들어져 있어서 그런 점이 가장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찐 아날로그 감성. 책장을 넘기는 소리, 손끝으로 느끼는 종이의 감촉, 책 특유의 향기까지. 감수성 터지는 헌책의 아날로그 감성 놓칠 수 없겠죠? 계속해서 발길을 옮긴 곳은 경북 안동의 한 카페. 골목을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 이 분위기. 레트로 감성이 필요할 때 커피 한 모금 어떠세요? 복고풍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요즘 레트로 감성에 새로움을 더한 뉴트로, 개성을 입힌 힙트로 등 신주어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곳 카페는 SNS상에서 핫하디 핫한 감성 카페. 언뜻 둘러봐도 눈길을 사로잡는 소품들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네, 냉장고나 카메라 이런 것들 제가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둘씩 모으고 또 수집했던 것들을 공간에 이제 녹여내서 잘 인테리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 기타 같은 것들은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던 제품들 그리고 물건들이고 그거를 이제 저만의 공간에 이제 다른 여기 오시는 방문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잘 녹여내고 소개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공간 마련이나 이제 인테리어 쪽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지금의 짙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손때 묻은 통기타에 오래된 LP판, 특히 필름 카메라는 카페 주인장이 특별히 아끼는 것들이라는데 직접 찍은 사진들도 만나볼 수 있다 보니 소품 감상은 물론 작품 감상까지 가능하다고요. 네, 요즘 워낙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또 빨리빨리 이런 문화가 많으니까 요즘 디지털 카메라나 또 쉽게 또 접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름 카메라만의 감성, 색감 그리고 한 장 한 장 정성 들여 찍었을 때 혹시나 그 결과물이 어떨까 하는 그런 두근두근 거림 그런 것들이 아마 이 필름 카메라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유행이 돌고 돌듯 감성도 돌고 도는 법. 이런 복고풍 레트로는 2030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더 인기가 좋습니다. 카페 단골들은 올드 영화 한 편 틀어놓고 오랜 시간 머물다 가기도 한다는군요. 강아지랑 고양이들이 있어서 되게 친근하고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셔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카페 오면 일단 저렇게 레코드부터 시작해서 빔 프로젝트 이렇게 약간 문화예술적으로 즐길 수도 있고 이 레트로 감성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접하기 편한 것 같아요. 그런 감성 자체를.
레트로 감성 뿜뿜하는 카페에서 시그니처 음료와 메뉴 시켜놓고 나른하게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으니 이런 감성 카페에서의 여유 한 모금 이 봄에 딱이지 않을까요? 손글씨, 헌책방, 레트로 카페까지 옛 감성이 그리울 때 만나는 감성 충전의 시간 어떠셨나요? 싱숭생숭해지는 봄, 울적해진 마음을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으로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